하겠습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단점서부터 알아볼 거고 네트워크의 자세 이런 걸 알아볼 건데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 파트너가 다단계의 단점은 뭔가 네트워크 다단계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정말 이번이 마지막 다단계 애터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옆에 계신 우리 김선민 국장님도 이 부분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죠? 저도 뭐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해당되죠. 다단계 되게 싫어했었고 애터미 싫어했었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단점에 대해서 저번 시간 장점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로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국장님 네트워크 마케팅의 단점에 대해서 좀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네트워크 마케팅의 단점 1. 단기적으로 이익이 시원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정통 네트워크 회사의 경우 초보 사업자들이 단기간 내에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가 착실하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점 2. 편견의 뿌리가 깊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스템을 악용하는 일부 악덕업자의 그릇된 행동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을 옹호하고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단점 3. 가족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가족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동시에 나를 잘 알고 있기에 내 일에 끊임없이 관심을 보인다. 타인의 반대는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지만 가족이 반대하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게 된다. 특히 자신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 경우 특효약은 꾸준히 노력해서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말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단계 옛날로 돌아가 보시면 다단계의 사업을 하면 지금도 그런 추세가 많죠. 금방 돈이 될 것 같다. 금방 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금방 돈이 된다는 건 뭐냐면 사기꾼이라고 해요. 사기꾼. 애터미 수당 체계를 보시면 가입비가 없고 월간 유지비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회원 가입했을 때 다운라인에 무슨 매출이 있겠는가? 그죠? 매출이 있어야 월급도 주고 수당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금방 돈이 될 수 있는가?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품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가게를 비워도 제품이 팔려나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된다. 그 다음에 캐시백을 받아서 수당도 받아간다. 이렇게 차근차근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금방 돈이 된다는 건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우리 사장님들이 단기적으로다가 이익이 시원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투자해야 되냐면 시간을 투자해서 소비자를 만들고 또 애터미에서 성공할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다단계 회사가 아닌가. 단점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편견의 뿌리가 깊어요. 그건 사회적인 인식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꿔놔야 돼요. 옛날 다단계는 금방 돈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제품을 쓰면서도 피해를 본다. 내가 제품을 쓰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더라. 먼저 한 사람만 돈을 벌어가더라.
밑에서 고생만 죽으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편견의 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단계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신정님 총장님이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반대를 했던 거예요. 또 옆에 계신 우리 김선민 국장님 어머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 팀장님으로 계시고 또 김선민 국장님 아버님을 소개했을 때 제가 무서웠어요. 저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나 봐. 다단계를 오래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선민 국장님 아버님이 저를 소개했을 때 저를 보는 시선이 정말 곱지 않았어요. 너 이놈 새끼 왜 내 딸들이 다 다단계 시켜? 이런 분위기였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자리를 피해야 되죠? 얼른. 그 피했던 그 시절. 그래서 김선민 국장님 아버님이 석세스 세미나를 다 듣고 나서 그렇게 인상을 쓰던 분이 한한 보름달이 되도 돌아가셨어요. 보름달이 되도. 애터미 회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해요. 뭐 하면서 지금은 애터미를 반대를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대단히 뒤에서 응원하시는 분이 되셨고 김선민 국장님 어머님이 꿈에 대해서 썼을 때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벤츠를 사주겠다고 이렇게 꿈을 적은 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서 석세스를 발표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니까 센터 나가고 싶지 않죠. 딩그럭 하니까 김선민 국장님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하시는 말씀. 그래가지고 나 벤츠 사주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편견의 뿌리 깊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다단계와 다르다. 다른 다단계와 다르다. 수당 체계를 보면 다른 다단계와 반드시 반대로 해놨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애터미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거목 같은 회사 같은 것 같아요. 거목. 내 파트너들이 거목이 됐으면 좋겠죠. 흔들리는 나무가 되지 않고 거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가족의 강한 저항력에 부딪힐 수 있다. 이건 누구나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지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거지. 신정님 총장님을 제가 사랑했기 때문에 다단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애터미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꾸준하게 결과로다가 말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세미나를 가게 됐고 가서 세미나에서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애터미 회사에 대한 비전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더라 이게 바뀌더라. 반드시 가족의 강한 저항력을 받을 수 있어요. 너 애터미 한다고 하면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남편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느냐? 애터미에서 반대했던 남편들은 전부 기사 생활하고 있어요. 기사. 본인이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부인이 타고 다니던 차, 벤츠, 뭐 지구공 이런 것이 많죠. 애터미 세미나에 가면 강남 아파트에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전부 고급차가 많거든요. 성공하신 분들이 고급차를 다 끌고 다니거든요. 그 차를 운전하는 기사분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또 희한한 현상이에요. 아마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들이 나와서 기사 생활하겠죠. 우리 남성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텐데 여성분들이 운전하면 운전 잘못하면 싸우지 마세요. 그죠? 그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성분들이 운전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집에서 밥이나 하고 나오지 왜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자가 뭐라 그래요? 스발르마 밥 다 하고 나왔다. 또 뭐라 그래 뒷말? 스발르마 쌀 사러 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한테 그런 소리 한번 들으면 남자 맛이 가요. 반드시 여성 사업자 사장님들하고 또 바깥에서 운전하시는 여성 사장님들하고 다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툼. 남자들은 맛이 가요. 그 한마디에. 반드시 네트워크의 단점 3가지 정도를 봤지만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터미는 그렇지 않으니까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서 교육을 받으셔서
내면이 좀 강해지면 어느 누군가 미팅을 하더라도 나가서 미팅을 하더라도 다단계 안 좋아. 다단계는 하면 안 돼. 이런 편견의 뿌리에 박혀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들. 그분들을 잘 설득하셔서 애터미 제품으로 잘 쓸 수 있게끔 소비할 수 있게끔 그래 소비를 넘어서 또 사업자를 만들어서 사장님들하고 다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다단계의 단점에 대해서 모르면 나가서 우리가 이거를 상담하면서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교육이 먼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교육 후 미팅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90%가 교육이고 10%가 나가서 미팅하는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90% 10%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으면 내 파트너분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해서 정말 먼저 이론적으로 이해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거고 거목으로 잘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주도적으로 사업하세요. 주도적으로. 패배자의 마음으로 사업하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하시고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알지 않고는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주도적으로. 반드시 이론적으로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스폰서와 같이 미팅하는 걸 보고 천천히 좀 성장해가면 우리 사장님들의 두 줄의 그물이 잘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 우리가 자세, 태도 이 얘기죠. 다단계 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국장님 읽어주세요.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네트워크 사업자의 자세. 스폰서 파트너의 성공을 위하여 시급한 것은 배운 자세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스폰서는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투자한다. 스폰서, 나 파트너, 배움이 없다면 빨리 포기한다. 배울 시간이 없다는 것은 성공할 마음이 없다는 것과 같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시간을 투자하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 올바르게 배워라. 시행착오의 원인은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방법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철저히 스폰서십, 파트너십에 의해서 육성되고 유지되며 성공하는 사업이다. 네트워크 사업자의 자세 중에서 첫 번째 스폰서의 자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스폰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방향성을 가지고 속도를 냈을 때 성공으로 간다. 대다수 사업자들이 스폰서로부터 강력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스폰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 스폰서를 잘 선택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스폰서는 자신의 스폰서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파트너 역시 스폰서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 첫 번째, 솔선수범으로 진실해야 한다. 두 번째, 늘 학습하는 자세로 능력을 키워서 파트너 사업자를 바르게 인도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 네트워크의 기본 자세는 늘 스폰서를 존중하고 잘 따르는 것이다.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파트너 사업자들로부터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강력한 무기는 솔선수범이다. 따라서 가장 인간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사업자가 큰 성공을 이루게 된다. 네트워크의 사업의 자세. 저는 애터미가 다단계를 쓰는 처음이고 다른 다단계는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 했을 때 네트워크의 자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폰서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없이 그냥 제품만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했냐면 강매 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업 진행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센터에 앉아서 1시간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애터미 한다? 해모임 정말 좋아. 그 다음에 화장품 써. 이브닝 세트 써. 그렇게 하면요. 1시간 정도 전화하면 저는 한 100만 핍 이상은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14만 8천 원에 10만 PB짜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해모임 한 세트, 그다음에 6종 화장품 한 세트, 그게 14만 8천 원에 10만 PB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해모임 강매 많이 했고, 그다음에 화장품 강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강매도 하다 보니까 빈대도 낯짝이 있지 자꾸 강매 못 하겠더라고요. 강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처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자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그게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뭐냐면 준비성이라는 거예요. 준비성. 준비성이라는 건 미리 마련하여 갖추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만 내 파트너가 오셨을 때도 내가 먼저 준비해 놓고 내 파트너들을 알려줄 수 있을 때 그 팀이 정말 셀프 리더가 많이 만들어주고 최강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반드시 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탐구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내 파트너가 오더라도 다 떠나요. 다 떠나. 여기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분을 믿고 제품도 많이 썼다. 근데 그분은 시스템에 들어와서 학습하지 않았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밑에 회원가입해놓고 제품을 많이 썼대요. 근데 수당은 그 사람만 받아갔대.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서 제품 쓰던 사장님들이 어떻게 해요? 사기구나 이렇게 얘기했대. 사기. 그러니까 수당 체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 사람이 수당을 받아가면서 쓸 수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반드시 미리 공부하라 이 얘기예요. 미리. 근데 거기서는 반드시 미리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장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자세, 집중 몰입하라.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게 뭐예요? 제품 판매하는 것보다 교육의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우선순위를.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기만 하지 말고 좀 그대로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것도 우리가 내가 네트워크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강력한 무기, 네트워크가 하는 강력한 무기는 뒤에 뭐냐면 솔선수범이다 이거예요. 솔선수범. 그러니까 옛날 다대한계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반드시 내가 스폰서의 자세, 내가 스폰서로서의 갖춰야 될 자세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 사장님들 나중에 교육이 들어서 파트너들이 갖춰야 될 자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스폰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스폰서의 역할이. 스폰서를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분은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고 밑에 있는 회원 가입하신 분들한테 제품은 쓰게 해놓고 수당은 자기만 받아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스폰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스폰서. 그러니까 스폰서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더야 리더. 조직을 앞에서 이끄는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건 말이에요. 그러면 스폰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스폰서에 의해서 그 팀의 방향, 속도, 성공이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폰서가 중요했으면 이런 얘기를 해놨겠어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얼렁뚱땅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렁뚱땅 하면 안 돼요. 네? 졸려요? 8 곱하기 8은 뭐냐? 88해 88해. 졸 시간이 어디 있어? 88해야 돼. 지금 스폰서의 역할을 배우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88해야 돼. 8 곱하기 8은 뭐라고요? 김선민 국장님 88해 안 88해? 88에 그 다음에 4 곱하기 2는 뭐예요? 사이 좋아. 스폰서 파트너가는 사이가 좋아야 돼. 그죠?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환급률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환급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 파트너들 대접할 줄 아셔야 돼. 스폰서들. 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칭찬하고 보상하고 축하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몰랐을 때 어떻게 해요? 지적질하죠. 막 뭐라 했죠.
월급 주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수당을 받아가요. 그죠? 반드시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라 이거 수평. 근데 뭐 답답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도 있죠. 그걸 갖고 삐지지 말아라 이거 삐지지 말아라. 스폰서가 뭐라 한다고 삐지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장님들이 빠삐용 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빠삐용.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 다 성공할 수 있어요. 빠삐용.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은 칭찬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상해주고 내 파트너 내 스폰서가 잘 되면 형제라인이 잘 되면 축하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축하해줘야 된다. 축하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냐면 지적질은 하지 마라. 지적질 하지 마라. 요 수평관계였습니다. 지적질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내 파트너가 커지기를 기다려라. 근데 그냥 커지냐? 밥만 먹으면 커지냐? 아니다 이거예요. 교육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다 보면 내 파트너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적질하면은 갈등이 생겨요. 갈등. 그럼 어떻게 해요? 여유를 갖고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파트너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 커질 수 있게끔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주는. 그 다음에 선수를 질책하지 마라 이거예요. 선수를. 그 선수를 질책하지 마라. 선수가 누구예요? 뭐 마라톤 선수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스폰서 파트너 네트워크를 질책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질책하지 말고 팀원들을 어떻게 해요? 멋있게 이해하고 멋있게 대하고 그들을 존중해줘라 이 얘기예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런 사실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2주를 가입해라 그럴 때도 한 줄만 디립다 내려가게 가입을 해서 짝짝이를 만들어 놨더니만 전부 다 스폰서 파트너가 한 줄로만 쫙 내려가. 우측에는 내 가족만 해놨고 전부 다 2줄이 짝짝이를 만들어 놔가지고 나중에는 아 이거 안 된다. 5대5로. 그런 또 우리가 또 실수를 범했던 그런 적도 있어요. 반드시 팀원들을 멋있게 대하고 그들을 존중해라. 내가 얘기했죠. 네트워크의 황금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런 거를 꾸준히 해나가면 그 팀이 잘 성장하고 그랬을 때 우리 사장님들의 2줄 네트워크 마케팅 2줄의 그물망이 한가위 같이 되지 않겠는가. 한가위. 풍성해진다. 이게 풍성해진다. 이게 풍성해진다. 신뢰.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뢰. 조직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열쇠다. 그 스폰서 파트너 간에 반드시 신뢰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들이 우리가 신뢰가 좋다. 근데 신뢰라는 것은 네트워크 다단계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스폰서 파트너 간의 신뢰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하고도 신뢰가 좋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줄어드냐면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 이 거래 비용이. 두 번째, 신뢰가 있으면 스폰서 파트너 간에 협력을 하게 만들더라. 협력. 근데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협력을 하지 못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뢰라는 놈은 본드와 같더라. 접착제와 같더라 이거예요. 접착제와. 근데 신뢰가 없으면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 간의 신뢰, 그 다음에 소비자들하고 오토 소비자 간의 신뢰, 여러 가지 신뢰가 우리 사장님들을 성공시키는, 그 다음에 끈끈하게 만드는 접착제와 같다. 그러기 위해서 뒤에서 항상 말씀하셨지, 네트워크는 솔선수범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점은 지적질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건 뭐예요?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스폰서는 내 팀을 한 곳으로 같은 시간대에 잘 모이게 하는 것도 능력이다. 그래서 강의를 듣게 해라. 강의를 듣게 하면 시간이 가면 간접적으로 알게 될 거고 그 사람이 뉘우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이 바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주의할 점은 뭐냐? 타겟팅 마케팅을 한다고요.
타겟팅 강의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두고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들렸다면 그분은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엉망하지 말고 나를 집중 강의 테스트 놓고 타겟 놓고 강의내래? 그러면 뭔가 찔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이 바꿔야 발전하는 거예요. 본인이 바꿔야. 반드시 스폰서가 얘기할 때 특히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스폰서. 그래서 스폰서들이 강의하기 힘들다 이게 파트너 앞에서. 반드시 타겟팅 강의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변화시켜라. 내가 이런 부분이 이랬다면 이렇게 바꿔서 발전하는 스폰서, 발전하는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반드시 네트워크 스폰서의 자세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거예요. 아마 이런 걸 더 많은 것도 지켜야 되지만 이런 걸 잘 지키다 보면 우리 두 줄이 잘 성장이 되고 스폰서 파트너 간에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골, 저 골, 별골, 꼴값을 다 보면서 수당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자존심을 버리고 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 우리 사장님들 자존심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나중에 성공해서 자존심을 찾는 우리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네트워크의 자세, 스폰서의 자세 정확하게 하셔서 다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가서는 스폰서십,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만 하시고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라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라. 우리 김선민 국장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라. 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마켓 죄송합니다. 네트워크 사업자의 자세 두 번째,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라. 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왜 그 목표를 향해 가려 하는지 또한 어떻게 갈 것인지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도중에 방황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자신만의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꿈과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마라.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해볼까 하면 100% 실패한다.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목표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사업에서 처음 이제 오신 분들은 100일 판매사 작전, 1000일 1000만원 작전 3개월 정도는 공부하시라 이거예요. 공부. 듣고 자꾸 듣는 수밖에 없어요. 듣고 그 다음에 강의한 걸 적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목표 보면 처음에 오신 분들은 3개월 정도가 되시면 반드시 판매사 자격증을 따셔라 이거예요. 판매사 자격증을. 그 다음에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3개월 정도는 반드시 기초를 닦겠다. 기초를 닦겠다. 그 마음을 변치 마셨으면 좋겠다. 기초에는 회사 소개, 그 다음에 마케팅, 수당 체계, 그죠? 스폰서를 대하는 자세, 파트너를 대하는 자세 등 여러 가지가 많죠.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하는 거, 여기에 그 다음에 하이 매출 내역 보는 거 이런 거를 좀 목표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스폰서 되시는 사장님들은 팀의 목표가 파트너의 목표가 돼요. 스폰서의 목표가 파트너의 목표가 된다고.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목표를 분명히 잘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성공한 리더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주도적인 사업을 했더라.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끌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표 없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끌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본인의 목표가 아주 스폰서하고 상담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확고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는 명확하고 확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1, 4, 7, 10도 그 다음에 이것도 명확한 목표란 말이에요. 전체 팀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그런 목표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반드시 스폰서와 같이 명확한 목표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도 제대로 작성했으면 좋겠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집중 몰입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상한선은 갈 것인가? 오토 판매사는 내가 언제까지 될 거냐? 그 다음에 팀장은 언제까지 갈 거냐?
국장님은 언제까지 가야 되냐. 그런데 국장님 과정은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다. 직급. 국장님 과정은 욕심을 내고 그 다음에 국장님 가서 조직을 좀 다지고 하다 보면 조직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목표에 대해서 스폰서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방향이에요. 직급은요. 100% 돼서 간다 그러면요. 파트너분들이 지쳐서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100% 돼서 빨리 돼서 가면 좋지만 80% 70%만 돼도 가야 돼. 지치지 않게. 반드시 그 그룹에 흐름을 줘야 된다고. 흐름을. 이런 것도 목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 내 파트너들 지쳐서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한다고. 그러니까 스폰서도 주도적인 목표를 잘 잡으셔야지 파트너들이 잘 성장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팀은 뭐야? 깨 플러스 소금이 돼. 깨소금이 된다고. 깨소금 팀이 된다 이거야. 깨 플러스. 그러면 깨와 설탕이 플러스가 되면 뭐냐 이거야? 깨달음이야. 깨달음. 어? 조직을 전체적으로 빨리게 끌고 도전적으로 끌고 가야만 이끌고 가야만 내 팀이 깨달음이 된다고. 달콤해진다 이거지. 깨소금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역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역이 있어요. 이런 역이요. 이런 된다고. 정신 차리세요. 반드시 목표 잘 설정하셔야 돼요. 목표 명확한 목표. 그 다음에 스폰서 파트너 간에 우리가 꿈에 대해서 쓰죠. 꿈을 이루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강한 의지.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내 꿈에는 반드시 아주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집들이 있을 것이고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부모에 대한 효도도 있을 것이고 봉사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배움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좋은 집을 좋은 자동차를 내가 잠든 사이에 우리 집 앞에 갖다 놓는 사람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꿈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는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죽으라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 시기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성공은 우연은 없다. 애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우연하게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있긴 하지만. 근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올라겠어. 여자는 그래서 뭐 나게 하고 남자는 못 빠지게 해라 그러잖아.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우리가 꿈을 이루겠다는 강한 그 의지가 있어야 돼. 스폰서 파트너 간에. 그래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해서 성공할 수 있으면 나도 좀 알려줘요. 나 지금 돈 못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돈 좀 받게. 반드시 우리 사장님들이 교육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달콤한 팀을 만들어야 되고 그 팀에 깨소금이 나와야 돼요. 그죠? 수상 이런 받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역. 일만 졸라게 하는 일산역. 일만 열심히 하는 일산역. 그죠?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그 세 가지가 장애물이래요. 장애물.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세 가지. 근데 이게 나한테는 장벽이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장벽. 게으름. 첫째 게으름이고 게으름이라는 건 뭐야? 행동이 느리거나 일하지 않음. 이렇게. 행동이 느리거나 일하지 않음. 반드시 게으름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유부단한 성격. 우유부단한 성격.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어. 국도 아니고 찌개도 아니고 어정쩡해가지고 사람 죽여. 예? 우유부단한 성격. 화끈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될까 말까 될까 말까. 아니에요. 애터미는 두 다리를 내 몸을 푹 담궈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취미생활로 다 해서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네트워크 하는 사람은 특히 끈기 부족, 집중 몰입. 요거는 내가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해나가려면 이거 파괴해야 돼. 이게 장애물이니까 성공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것도 없애는데 목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죠? 오직 성공하는 데만 목표가 아니라 야, 난 게으르면 싫다. 내가 반드시 이 부분은 내가 바꾸겠다. 그 다음에 우유부단한 성격 반드시 바꾸겠다. 애터미에서 집중 몰입해서 반드시 성공해야겠다. 이런 확고한 목표도 우리가 필요하다 이거지. 꿈과 목표만 있으면 뭐예요? 내 자신은 나태해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엉망진창이 되고 그냥 놀 거 다 놀고 내가 시간 애터미 세미나 들으려면 그건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요. 딴 데 가서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반드시 나를 갉아먹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세 가지 반드시 바꾸셔야 된다고. 또 여러 가지가 많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끈기 부족 집중 몰입 하지 못 그걸 바꾸셔야 되고 그거 못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는 것도 나의 목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목표. 꼭 성공하는 목표에 이상한 것만 들어 이런 것도 내가 세미나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아침 조회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목표가 들어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꼭 뭐 직급은 언제 가야 된다. 유지는 언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보다는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만 우리 사장님들이 성공하는 거다. 성공하지 않는가.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나를 조금만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3년만 바꾸세요. 군대 갔다 왔다 생각하세요. 군대. 요새는 캠핑 간다 그러더만 군대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표를 설정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아시겠죠? 네. 자, 우리 김선민 국장님 다음에 안정적인 소비자 구축하기. 네. 3번 안정적인 소비자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소비자를 구축하고 그들 중에서 사업자를 발굴하라 하기. 네트워크 마케팅 기본을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사업자를 많이 발굴하면 되는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오해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탄탄하고 알차게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제품을 잘 소비해주는 안정적인 소비자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소비자가 늘어나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사업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 수당을 받아가면서 제품을 쓰는 소비자는 즉 나중에 차기 사업자가 된다. 제품을 신뢰하고 사업을 이해하는 소비자가 되어야 장기적으로 함께하는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사 제품을 써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권해 사업을 확장하는 구조이다. 소비자 구축과 사업자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것이 좋다. 기본 개념을 무시하고 무조건 사업자만 발굴하거나 물건을 떠안기고 가입비를 받으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첫 번째가 소비자 구축, 두 번째가 그 안에서 사업자 발굴임을 잊지 말자. 안정적인 소비자 구축. 그죠? 저 같은 경우 잘 몰랐기 때문에 첫 번에 나와서 했던 게 뭐예요? 동생들이나 형님들한테 전화해서 나하고 애터미 사업하자. 성공할 수 있다. 형 믿지? 사업하자. 근데 앞에서 네 해놓고 뒤에 가서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아요. 근데 그분들은 좀 억울할 거야. 그때 나하고 같이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그죠? 반드시 안정적인 소비자를 구축하고 그 중에서 사업자 발굴하기. 여기서 안정적인 소비자를 구축하다 보면 반드시 뭐를 받냐면 거절을 받아요. 그죠? 근데 내가 회사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 수당에 마케팅 플랜에 대한 확신, 기초에 대한 확신, 모든 것이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거절을 받더라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애터미 제품 안 바꿨으면 너만 바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를 만들어 다니면 거절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 일 안 되나 보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소비자를 구축하고 사업자를 만들 때는 본인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의 확신.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장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회사, 제품에 대한 확신, 마케팅 플랜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뭐냐? 비전에 대한 확신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 방향이 잘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거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일이 될까 말까 계산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덧셈 뺄셈을 잘하는 역이 어디냐? 어디 역이에요? 김선민 국장님? 계산. 어디 여기 똑바로 얘기해. 계산요? 여기다 대고 얘기해. 계산요. 그렇지. 있어요. 덧셈 뺄셈을 잘하는 역이 계산력이래요. 계산력.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대가 하지 마시고 반드시 안정적인 소비자를 구축하기 전에 내 자신이 만들어져야 돼. 내 자신이 만들어져야 나가서 안정적인 미팅 할 수 있어요. 미팅 잘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하는 사람 수당 받아가면서 제품 쓰게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제품력이 좋으면 소비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가입비나 월간 유지 받으면 그 참 소비자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이렉트 마케팅입니다. 광고 없다. 샘플 안 만든다. 그러면 제품은 정말 좋고 가격이 싸다면 소비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애터미가 그런 회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안정적인 소비자를 만들다 보면 그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매료가 되고 그 다음에 수당도 받아가면서 제품을 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런 세미나에 초청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사업자로 또 만들기 쉽지 않느냐. 반드시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자를 뭐 빨리 만들면 좋죠. 만들면 좋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면 제품도 안 써주는 소비자가 되고 나와 연락을 끊는 일이 되니까 다단계에 대한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아시는 분들은 나와 사업을 하시면 빨리빨리 도와서 성공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잘 쓰게 하면서 안정적인 소비자를 만들면서 시스템 안으로다가 초청을 하면 우리 사장님들의 그물망이 잘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받을 그 돈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열심히 사업하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사장님들의 돈이 커지지 않을까. 반복적인 실천이 우리 사장님들의 성공의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반드시 첫 번째가 소비자 구축, 두 번째 그 안에서 사업자 발굴하기 이런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 다단계 보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돈 벌자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땅도 나온다 그러고 대한민국 땅 다 시면 다단계에서 찾으면 우리가 쓸 땅이 어디 있어요? 그죠? 땅도 나온다 그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수당은 회사에서 주는 거지 스폰서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애터미가 공주에서 제일 많이 세금을 내는 회사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당의 발생은 공주의 시 본사, 애터미 본사에서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수당 나갔던 정산을 하다 보니까 애터미 회사가 공주에서 돈 제일 많이 나는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스폰서가 왜 수당 안 나와요? 난 그런 것도 못 겪겠어요. 야, 너 그럼 수당 맞을 수 있는데 왜 안 나오냐니까 다른 다단계예요. 밥 먹다가 왜 나 수당 맞을 조건이 있는데 수당 안 나오니까 스폰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통장으로 싸주더만. 그럼 땅도 나온대. 스폰서가 수당을 싸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싸줘야 되는 거. 근데 불법이다. 이거 잘못된 거다. 세금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못 알아들어. 나중에 대한민국 땅을 자기가 다 살 거래. 반장하는 거. 그런 불법 다단계는 하지 말아라 이거지. 반드시 제품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믿는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세 네 번째 시스템을 믿는다. 시스템이란 회사가 사업자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 오랜 기간 거쳐 연구 분석을 거친 끝에 개발한 여러 가지 학습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제품 애용, 아침 조회,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등이 있다. 네트워크 회사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그 시스템을 따르는 네트워커들을 성공으로 안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올바른 회사를 선택했다면
시스템을 믿고 시스템에 합류해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방법이다. 물론 올바른 회사 선택이 먼저이다. 그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 연구 검토한 바에 따르면 시스템에 합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 안에서 학습하고 느끼고 돕고 이끌어주면서 상생하는 네트워커가 되어야 한다. 시스템은 성공자가 걸어간 길도 포함이 된다. 제품을 애용한 만큼 제품 전달이 되고 움직인 만큼 수당이 되고 세미나 참석한 만큼 성공한다. 시스템을 믿는다. 근데 참 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들어와야 된다고는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신규 사업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시스템에 들어오는 걸 너무 힘들어해. 이게 성공의 비결인데 그죠? 그분이 그래. 이 시스템을 믿고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 사업자 사장님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걸 제일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거 환장하는 거야 이거. 그잖아요? 일사천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1 곱하기 4가 돼야 되는데 1 곱하기 4는 일사천리거든요. 반드시 우리 사장님들이 신규 사업자 사장님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애터미 시스템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애터미 시스템에. 애터미 시스템은 성공자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 안 들어오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한쪽이 거의 400만 PB에서 500만 PB가 나와요. 한 줄이. 그 다음에 본인의 소실적이 150만에서 120만 나와.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시스템에 들어가기 싫어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곧 성공할 수 있었고 그분은 집에서 7명에서 10명 정도를 놓고 자기가 시스템을 돌리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나갔어. 다 떨어져 나갔어. 포인트가 자꾸 줄어든다고. 근데 그분들을 시스템에 들어왔다면 그분은 아마 지금 오토 판매사를 넘어서 200에 400을 받는 사람을 넘어서 아마 수동 오토 팀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 스폰서는 가슴이 아파 죽겠지. 근데 그걸 뭐라 그러는데가 됩니까? 참 복도 지랄나게 없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우리 우물에 대해서 한번 이행시를 지봅시다. 네. 운 좀 띄워봐요. 우물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물이나 떠가 있냐나. 아유 참네. 물이나 떠가 있냐나. 야 완전. 그 사람은요. 물이나 떠가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요. 가솔린이 돼야 돼. 가솔린. 물이 되면 안 돼. 가솔린은요. 확 부면은요. 불이 확 붙어요. 그죠? 내 조직을 불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 갖다 물을 끼얹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물을 끼얹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반드시 아까 네트워크의 사업 자세에서 지적질을 하지 마라. 강의를 듣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원데이 세미나, 스폰서가 주관하는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부업과 세미나 이런 데서 강의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르치게 되면 지적질한다고. 지적질하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이 되겠냐고. 제발 이 시스템을 믿으세요. 나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신규 사업자 사장님들한테 아까 내가 부자가 못 되는 3가지 이유. 게으름. 그죠? 게으름도 얘기했고 우유부단한 성격. 그 다음에 집중 몰입하는 못하는 거. 그게 사장님들의 목표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걸 파괴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창조적 파괴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서 창조적 소수가 돼. 창조적 소수는 그 팀에서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창조적 파괴는 안 좋은 것은 낡은 것은 파괴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규 사업자 사장님들한테는 창조적 소수
내 이 조직에서 내가 이 팀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내가 낡은 것은 버리고 내가 이것을 버리고 변화해야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창조적 소수가 되면, 창조적 파괴가 되면 우리 사장님들이 1 곱하기 4가 되지 않느냐, 일사천리로 사업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반드시 우리 사장님들이 우물 같은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머리 이쁜 걸 따져 물이나 떠가지, 그죠? 반드시 우리가 창조적 소수, 창조적 파괴에서 우리가 신규 사업자 사장님들이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 버리고 변화했으면 좋겠고, 비전 있는 진격의 나팔을 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승리의 나팔을 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김선민 국장님, 진격의 나팔을 불고 계신가요? 안 불고 계신가요? 아, 내가 이런 거 진짜 네, 나팔 불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부정적으로 가는 네. 거예요. 자, 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자의 자세. 5번째, 팀워크 사업임을 이해한다. 개인 사업인과 동시에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시스템 사업이다. 첫째, 서로 의지하면서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둘째, 함께 모여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모습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신규 사업자가 합류했을 때 스폰서 동료들의 의견과 격려가 신규 사업자 정착률을 높여주고 전투력을 향상한다. 전투력. 네. 네트워커들은 반드시 그룹 미팅이나 전체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유리하다. 팀워크 사업이지만 개인 사업이기도 하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주인은 바로 네트워커 자신이다. 그 다음 장입니다. 네트워커는 누군가에게 고용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 사업을 스스로 관리하고 체크해서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기 사업이 기울고 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해야 한다. 반드시 팀워크 사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팀워크 사업에서 항상 내가 좋고의 법칙을 얘기해요. 스폰서도 좋고 파트너도 좋고, 그래야만 그 팀워크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스폰서만 좋고 파트너 안 좋다면 그거는 반드시 팀워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팀워크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팀원 전체가 행복해야 돼요. 팀원 전체가 행복해야 돼요. 두 번째, 팀원 전체가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팀원 전체가 애터미 전문가가 돼야 돼요. 애터미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좋은 팀이 만들어지겠는가? 행복한 팀이 만들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애터미 전문가가 돼야만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그 팀워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까 같은 얘기 나오죠. 수당만 저만 받아가더라. 그 좋은 팀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좋고 아니잖아요. 자기만 좋았더니까 어떻게 나중에 와해가 되더라. 다 떠나더라. 사기꾼이다. 사기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애터미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론적으로 전문가가 돼서 그것을 이제 대화하고 미팅했을 때 그 팀이 좋은 팀이 되고 행복한 팀이 되더라. 그 다음에 그런 팀이 어떻게 해요?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잘 되더라. 그 다음 이렇게 팀워크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그 팀에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되더라. 명확한 목표가.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해요. 팀원들이 한 장소에 모이게 하는 능력, 제 시간대에. 그 팀워크가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팀워크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고 곤란하다 이거예요. 곤란하다. 스폰서가 이때 세미나니까 우리 모입시다. 여기서 같이 들읍시다. 라고 하는데 국장님이 본부장님이 얘기하는데 팀장님이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고 딴 데로 간다 이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건 좋은 팀이 아니에요. 행복한 팀이 아니다고. 반드시 직급 도전 유지도 팀워크이지만 그런 것이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적인 목표만 팀워크로 두시는데 미안하지만요. 그 팀이 똘똘 뭉치는 그 자체가 팀워크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교육을 들어서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고. 저 위에 있는 스폰서부터 저 밑에 있는 파트너까지 말을 잘 알아들어봐요. 그 팀워크는요.
저절로 이해가 돼. 저절로. 그러면 사업도 저절로가 돼요. 그래서 나는 기초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기초를 알면 그 팀의 팀워크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체 팀원들이 기초를 알면 팀 플레이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팀 플레이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해요? 네. 반드시 팀 플레이가 잘 된다는 건 협력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협력. 그 팀원 간의 협력이 잘 돼야만 이 팀이 잘 성장할 수 있고, 한번 우리 팀이 한번 생각해봐요. 직급 도전만 빼고서 다른 것이 안 된다면 과연 멀리 갈 수 있을까? 멀리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가 팀 플레이가 팀워크가 안 좋은 팀은요. 머피의 법칙이 될 거예요. 팀워크가 안 좋은 팀은 머피의 법칙이 될 것이 되는 거죠. 뭐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꼬여가는 현상이 머피의 법칙이에요. 내 팀이 계속 일이 안 풀리고 계속 꼬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난 그 팀 플레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개인이 교육을 잘 받아서 강해지면, 그 팀이 뭉치면 그 팀은 최고의 팀 플레이가 될 거고, 팀워크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이해가 될 거고, 좋은 스폰서가 나올 거고, 좋은 파트너가 나올 거라는 거죠. 반드시 교육을 잘 받으시라,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성공으로 이루는 길은 길고도 험난하다. 그죠? 성공으로 가는 길은 길고도 험난하다. 반드시 우리가 끈기, 집중, 몰입, 그 다음에 팀워크,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를 마치겠고요. 좋은 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답니다. 좋은 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술을 익히셔야 돼요. 애터미도 기술을 익히셔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기술을 익히면 어떻게 되냐면 태도가 좋아진답니다. 우리가 애터미 교육을 받으면 태도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정말 태도가 좋아져요. 태도가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긍정적인 팀이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팀.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팀은 스마일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스마일 팀. 웃는 팀이죠. 그러면 스마일로다가 삼행시를 한번 집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김선민 국장님 옆에서 뒤적거리지 말고 잊어봐.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도 웃자. 반드시 나만 웃으면, 나부터 즐거우면, 그 다음에 나부터 행복하면 내 주위도 밝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웃고, 나부터 즐거우면, 나부터 행복해지면 내 팀원들, 형제 라인이 밝아진대요. 먼저 웃지 않으니까 웃을 일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먼저 웃지 않으니까 인상 팍팍 쓰면 인상 쓸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먼저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일부러도 웃어야 되고, 마주쳐도 웃어야 되고, 그죠? 스쳐도 웃어야 돼. 그러면 내가 웃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우리가 어릴 적에 배상용 씨, 구봉서 씨, 이기동, 땅따리 이기동 씨, 이런 사람들, 남성남 뭐 그런 분들 나온 데 있었죠. 거기에 뭐가 나오면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돈도 온대.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돈도 온다. 그러면 웃어야 돼, 안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활짝 웃으시고, 팀원 스폰서 형제라가 활짝 웃으면 우리 사장님들 주위가 밝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밝아질 거라고. 어둡침침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우리 팀을 밝게 웃게 만들고 내 주위를 밝게 웃게 만드는 건 나부터 실천합시다. 그러면 좋은 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